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 젊은 여학생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당당하게 손을 흔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녀의 부모님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으며 끌로에 어떻게 며칠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니? 정말 내가 맞지? 너무 보고 싶었단다라며 여학생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그녀의 가방에는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옷과 가방에 태극기가 10개도 넘게 꽂혀 있다는 점인데요. 스페인 공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사연은 스페인에 거주 중인 46세 여성 니나가 개인 SNS에 쓴 글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니나입니다. 저희 딸 끌로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뱃속에서 39주를 다 보내지 못하고 37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미숙아였기 때문이죠.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체격이 왜소했고 호흡기 쪽이 가끔 말썽을 부려 천식호흡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끌로에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또래 친구들보다 작은 몸을 가지고 있는 끌로에가 혹여나 부족하게 자라진 않을지 항상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기죽거나 숨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랬죠. 하지만 워낙 왜소한 몸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2년 전 고등학교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큰 캠페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한 명씩 평소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뽑아 토론하게 했고 우승자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미국으로 길게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한 끌로에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죠. 끌로에의 환경 관심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면역력이 조금 약했던 끌로에는 세제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호르몬에 약했는데 그렇다 보니 인공적인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며 자연스레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제가 봐도 어려운 지구온난화 관련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들을 전부 시청하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 큰 상을 받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환경오염에 관한 토론대회는 나가기만 하면 우승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끌로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혹시 나가게 되더라도 원격으로 토론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주최 측은 대면 토론을 고집했습니다. 토론은 직접 마주하며 사회자의 주도하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원격 토론은 토론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고 이 얘기를 끌로에에게 전해줬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끌로에는 요즘 환경 문제에 흥미가 없어졌다며 나가기만 하면 우승할 수 있는 토론대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기회를 발로 차버린 끌로에는 토론장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1시간 내내 혼자 중얼거리며 아쉬움만 토해내고 있었죠. 결국 토론이 끝나고 난 뒤 끌로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다른 친구들이 하는 토론을 지켜보니 내가 딱히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참석하지 않은 거니? 토론하는 1시간 내내 답답해하며 아쉬워했던 걸 보면 너도 많이 참석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서 그래.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러자 끌로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왜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참석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걸요. 작년에는 학교에서 숙제를 발표하던 중 저도 모르는 사이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겨드랑이가 흠뻑 젖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온 적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는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무서워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저 딸을 남 앞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였죠. 혼자서 잘 버텨준 게 대견하기도 했지만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중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잼버리였죠. 4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해 단합심을 기르고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하는 야영활동을 통해 용기를 기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참가비가 꽤 비싸긴 했지만 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 딸 몰래 참가 지원서에 사인을 해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로 인해 지원자가 적었을 때라 쉽게 붙을 수 있었고 2023년 8월 잼버리 개최지인 한국으로 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국민보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를 자랑해 치안이 뛰어난 나라라고 알고 있어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한국에 보내고 난 뒤 뉴스를 통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이랑 잼버리 대원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첫 한국 잼버리를 한껏 기대하고 간 끌로에는 도착 둘째 날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엄마, 한국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잼버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서 쓰러지겠어요. 근처에 구급차들이 널려 있는데 마치 저희가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서 뉴스를 검색해보니 한국의 잼버리는 최악이었죠. 심지어 영국에선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잼버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대원들이 행사를 그만두고 귀국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 즉시 끌로에의 귀국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원들 중 그 누구도 귀국을 원하지 않았죠. 결국 현장에 있는 대원들의 의견에 따라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기로 했고 끌로에 또한 한국에서 나머지 일정을 마치고 오기로 했습니다. 너무 걱정됐지만 잼버리 대원들이 야영지를 나와 한국을 관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선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끌로에의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심지어 야영지를 벗어나고 관광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는 나중에 꼭 다 같이 한국으로 놀러 가자면서 신나게 전화하기도 했죠. 몇백 달러를 내고 관광을 보낸 게 아닌데 부모 속도 모르고 신나서 전화하는 게 속상하긴 했지만 하나뿐인 딸이 행복하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전화로 한국 자랑을 늘어놓으며 들뜬 목소리로 행복하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대원들은 스카우트 연맹 측에 추가 비용을 내고 잔류하기를 희망했지만 인원수가 적어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대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끌로에를 데리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착할 때쯤 공항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다 말고 순간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들 놀랐죠. 그리고 나서 몇 초 뒤 공항 전체에 다시 한번 정전이 일어났고 다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사람들 전부 서로 밀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었죠. 처음엔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제 앞까지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저도 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귀가 찢어질 듯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약물듯이 한 곳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형광봉을 든 경찰들도 합세했고 시끄러운 호루라기 소리에 귀를 막고 멈춰선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핸드폰 불빛을 킨 채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잼버리 대원들이었죠. 그리고선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 현상일 뿐입니다. 다들 걱정하지 말고 앞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그만둬주세요. 한 명씩 차례대로 저희 잼버리 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출입구로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를 익숙함에 혹시나 싶어 안내를 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갔더니 세상에 저희 딸 끌로에였습니다. 캐리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을 인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완전 딴 사람 같았죠. 그때 공항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끌로에와 눈이 마주친 전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딸이 벌써 이렇게나 컸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껴안고 나서 어떻게 거기에 올라갈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 이번 한국 잼버리 때 남들 앞에 서본 경험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체험을 하진 못했어요. 심지어 처음 며칠간은 답답하고 무서워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며칠간 모든 대원들이 야영지에서 고생했던 만큼 서로 뭉쳐야 했는데 그때 처음 보는 대원들과 함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침착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3일차 때 너무 힘들어하며 한국을 탓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으로 늘자 한국 팀의 준비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고 어느샌가 300명이 넘는 대원들 앞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주위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대원들을 보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거나 식은땀이 나기보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신날 정도예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게 비난을 해야 할지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헷갈렸지만 딸이 많은 걸 배우고 행복했다니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이번에 학교에서 열릴 환경 문제에 관한 토론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승자에게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을 준다고 하니 우승해서 딸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스페인 여성 니나의 글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외 댓글 반응 번역본입니다. 저도 이번 잼버리에 갔다 온 아들이 더 활기차게 변해서 왔더라고요. 전 한국 잼버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잼버리 행사 중 한국 측이 아니라 잼버리 대원이 나서서 환경오염에 대해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끌레오였군요. 아들이 이쁘게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성격도 똑부러지고 이뻐서 나중에 남자 열어 놀리겠어요. 신경 좀 써야겠는걸요, 니나. 한국이 준비를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이런 폭염이나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 딸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머물며 잔류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스페인 공항 정전이 6초가량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혼돈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잼버리 대원들 덕분에 사고가 없었던 거군요. 어린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아직 잔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은 집이 그립다고 하루빨리 돌아오던데 제이크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